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중견기업 현장 재직자입니다. 요즘 나이 많으면 안 뽑습니다. 20대 후반도 장담 못하는데 30대라면 이란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근데 뭐 예전만 그러는 게 아니라 보통 한 중견기업 정도 되면 웬만하면 나이 많으면 못 들어옵니다. 나이 많으면. 네. 이런 생산직은요 생각보다 나이에 대해서 얄짤없습니다. 물론 나이를 좀 관대하게 보는 것도 있어. 예, 보통 식품 쪽이나 채광 쪽 이런 쪽은 나이 많은 사람 선호해요. 왜냐 어린 친구들이 버티기 힘든 환경이다 보니까. 예. 일단 식품 쪽은 보통 나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식품 이제 공장 자체가 노동강도가 굉장히 세고 남자 좀 힘쓰는 일이 많아.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 선호하니까 어차피 나이 많은 사람들은 여기 그만두면 갈 데 없으니까 뽑는 것도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빵 공장이나 라면 공장 같은 데 보면 좀 나이 많은 사람 뽑아줘요. 예. 근데 힘드니까. 젊은 사람 잘 안 가려고 하지 이게 웬만하면. 그 철강 같은 경우에도 사고 위험이 있다 보니까 예, 젊은 친구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철강 쪽은 대부분 해안가 쪽에 있습니다. 바닷가 쪽에. 보통 철강 공장이 어디 있냐면 군산, 그리고 광양, 호암, 그리고 뭐 부산, 창원, 이제 그리고 당지 이런 쪽에 있어요. 바닷가인데 일반적인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해수욕장이 아니라 약간 한적한 바닷가 있잖아요. 예, 교통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는. 약간 좀 가면요 어떤 생각 드냐면 바다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보다 뭔가 좀 유배된다는 느낌 있잖아요. 갇혀있다는 느낌. 보통 그런 곳이 많아.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그런 이제 갇혀있는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 그래서 보통 나이 먹고 이제 책임감 강하고 예, 그런 분들 많이 선호해요. 최강 쪽. 근데 요즘에는 최강 쪽이 많이 힘들죠. 아시겠지만. 아이 고맙습니다. 리치파운더 8661님 슈퍼챗 US2000 감사합니다. 빨리 10만 되기를. 아이 감사합니다. 저 구독자 목숨 안 걸어요. 그냥 한결같이 할 겁니다. 뭐 15버튼 이제 점점 가까우는데 그건 나중에 생각할게요. 이따 하던 말 마저 하겠습니다. 뭐 다른 곳 같은 경우에 뭐 자동차나 반도체 이런 쪽은 나이 따집니다. 나이를. 현차도 요즘에는 나이 많은 사람을 잘 안 뽑는 것 같아요. 뽑긴 한데 확실히 숫자가 적어요 이게. 현차도 최근에 뽑힌 거 보면 20대 초중반이 많아. 대부분이 이게. 뭐 중간에 30대가 있긴 한데 비율을 보면 한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전체 합격자 중에서. 보통 나이 많아서 뽑아주는 경우는 그런 거예요. 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들. 예, 현차도 보면 나이 많아서 뽑아주는 경우가 이제 현장 공장 경험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공장에서 많이 굴러먹다 온 사람들. 그 사람들 많이 뽑아줘요. 왜냐하면 적응을 잘하니까. 그러면 만약 나이가 찼고 공장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고 뭐 자격증 같은 게 없다. 그러면 안 뽑아주겠죠 이게. 예. 요즘에 보면 이런 생산직도 경력을 따집니다. 나이가 한참 어리거나 아니면 나이가 찼으면 좀 경력이 좀 있든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죠 이제. 아무것도. 그래서 뭐 나이가 찼는데 무스펙으로 받아주는 곳 사실상 없을 것입니다. 웬만하면 없어요. 좋은 데 중에. 왜냐 좋은 데는 누구나 다 가고 싶어 하니까. 요즘에는 옛날보다 정보가 많아가지고 뭐 중견중에 괜찮은 곳은 다 알아요. 압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스펙 좋은 사람들 많이 지원해요. 옛날처럼 막 대기업만 다 지원하지 않아요. 대기업도 요즘에 많이 어렵고 이제 시청 걸린 곳이 많다 보니까 대기업도 채용 공고 많이 안 나오는 거 알거든요. 그 대기업보다 중견이 많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중견도 요즘에 사람 안 뽑아요. 예. 그래서 좀 회사 정보를 아는 분들은 괜찮은 중견기업 리스크를 다 알고 있어. 그러면 만약에 채용 공고 나오잖아요. 그 지원하는 거죠, 이게. 옛날에는 스펙이 좀 안 좋고 나이가 많아도 뽑힐 가능성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경기가 좋아서 이제 공장들이 잘 굴러가고 영업이 순이익이 잘 나오다 보니까 이제 많은 기업들이 설비 투자 했으면 설비 투자. 공장을 늘렸어. 1공장, 2공장 있으면 3공장 만들고 아니면 공장 확충해가지고 거기 돌릴 수 있는 설비를 늘렸습니다. 라인이 더 길게 만들. 그러면 일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잖아. 맞죠? 갑자기 이제 많이 짓다 보니까 기존에 일하던 인력 가지고 안 되잖아. 그 사람 뽑았거든요. 많이 뽑았어. 그러면
좀 스펙이 안 좋아도 뽑아주는 거야. 아무리 채용이 많아지면 뽑는 과정도 좀 관대해져요. 스펙이 좀 적어도 뽑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아마 제 생각인데 대량 채용을 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대량 채용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장이 너무 잘 굴러가서 예, 공장이 뭔가 전망이 좋고 잘 굴러가서 영업이 성과금이 잘 나오니까 공장에 설비를 투자하는 경우. 근데 요즘 뉴스 봐봐요. 대한민국 제조업 중에서 설비 투자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하나 있죠. 현대. 근데 현대는 한국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대체 미국에 투자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요즘 대기업 중에 돈 많이 벌어서 공장 새로 짓는다 이런 얘기 나오는 데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죠, 여러분.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기존에 돌아가는 공장이 이제 수익성이 없다 보니 그 가동을 중단한다가 폐쇄하잖아. 그런 곳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설비 투자 같은 거 없는 거고.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올해 정년퇴직자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네. 근데 정년퇴직자 한 번에 많이 발생하는 게 별로 없어요. 중견기업은. 그러면 뭐 대량 채용은 없는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사람 뽑더라도 수시 채용을 하는 거죠. 한 번 뽑아도 한 4-5명 정도. 아니면 한 명 뽑는다거나. 그러면 정말 바늘구멍 되는 거죠. 이 바늘구멍 되면 이제 웬만하면 이제 뽑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나이가 많은 분 그냥 안 뽑는 거야, 그냥. 예. 소수만 뽑기 때문에 더 가려가면서 엄선해서 뽑는 거죠. 그런 거죠. 뭐냐 하면 보통 이제 생산직에서 이제 채용하면 보통 서류 접수하죠, 서류. 뭐 이메일을 받는 경우는 이제 보통 보면 방문 접수하는 경우도 많아요. 방문 접수. 방문 접수가 뭐냐면 내가 공장 입구까지 가가지고 경비실에 내가 입사 지원서 서류 있잖아요. 그걸 1호 봉투에 넣어가지고 입사 지원서 그 앞에다 넣는 거야. 회사 앞에 가가지고 경비실문 두드린 거죠. 이렇게. 예,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예, 그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입사 지원하러 왔는데 그 서류 가져오셨어요? 예. 그럼 이거 주시고 가시면 돼요. 딱 반납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 모아놓죠, 이게. 수북히 쌓여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쌓여있어요. 막 라이언 박스 한 4-5박스 있어요. 한 명 보면 돼. 그럼 이제 그걸 총무과 직원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예. 총무과 직원들이 이제 인사 담당 직원들이 가져가서 그걸 검수하는데 어떻게 검수하겠어요? 이제 회사에서 지침이 내려와요. 나이 많은 뽑지 말고 출결 안 셔서 뽑지 말고 무스펙 뽑지 마라. 그러면 걸러내는 거야, 이게. 그냥 읽지도 않고 그냥 걸러내는 거야, 이게. 적게 뽑아야 되니까. 그냥 나이 몇 살 위로 넘은 사람 뽑지 말고 타지상 뽑지 말고 학점 뭐 3.5 이하 뽑지 말고 우스펙 뽑지 말고 필터 지켜버린 거야. 거기서 참 소수만 남겨버리는 거야. 그러면 나이 많고 뭔가 특별하게 어필할 수 없는 사람은 서류 통과 쉽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3배수 4배수 남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나이가 많은데 뭐 무스펙으로 들어가는 케이스는 사실상 없고요. 스펙이 좋아도 힘듭니다. 나이 많으면. 네. 옛날처럼 많이 뽑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이제 공장 일자리도 많이 귀합니다. 이제 생산직도 만만히 볼 수 없습니다. 절대로.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8월 육아 때문에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14개월간 쉬면서 지게차 자격증 취득해서 2020년 10월에 지금 다니는 회사에 취직해서 계속 다니는 중입니다. 그 당시에 젊은 사람들이 배달로 빠지면서 구인도 안 되고 다니던 직원도 배달로 빠져서 한참 회사가 구인난이 장난 아니었어요. 이 회사 입사 당시 연봉 3천부터 시작해서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심지어 1년간은 잔업도 없이 기본급만 받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분위기 휩쓸려서 배달로 안 빠진 게 다행이라고 생각되네요. 그 당시에 저와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젊은 친구가 몇 개월 다니다가 배달한다고 퇴사했는데 최근에 재입사하고 싶다고 연락 왔다고 합니다. 아마 대표님이 승인 안 해줄 겁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분은 중소기업 다니고 제 방송에 가끔 오시는 분이에요. 결혼하신 분이고. 보통 사람들이 중소기업 짐도 싫어하지. 근데 중소기업도 정부치가 다닐만 합니다. 예. 물론 조소 같은 데 힘들겠지만 일반적인 중소기업 그래도 막 그렇게 일을 빡빡하게 시키지 않습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고 노가리 까는 시간도 있어.
무조건 일만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우리 중소기업에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보다. 근무청 이런 것들이 좀 느슨하기 때문에. 예. 한때 한 3년 전, 4년 전에 어떤 말이 유행했냐면 이런 말 많았어요. 뭐 할 바에는 배달 뛰고 만다. 중소다 할 바에는 배달 뛰겠다. 아니면 이런 말도 있었죠. 중소가도 힘들게 돈 벌 바에는 편의점 알바하고 만다. 근데 이제 그런 말 안 나와요. 안 나와. 왜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편의점 알바도 돈이 안 되고 배달도 돈이 안 돼. 이게. 예. 제가 전에 그런 말 했었거든요. 안태분이 아시 모르겠지만 안태분님도 제가 댓글 설할 때 그런 내용 봤을 거예요. 뭐 붕어 형 세상 돌아간 거 잘 모르신 것 같은데 요즘 누가 중소기업 다닙니까? 한 3년 전, 4년 전 제 댓글 영상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요즘에 누가 중소 다닙니까? 중소보다 배달 몇 시간 뛰면 돈 더 많이 버는데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어? 다 배달 뛰지. 배달은 뭐 누가 갈구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 편하게 일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돈 더 많이 버는데 뭐 이런 데도 달았어.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물론 당장은 보면 배달이 나을 수 있어.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배달로 인생 꼬일 수 있다는 거. 님은 없어요. 아니, 행불이부 얘기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 댓글서 있었거든요. 찾아보면. 제가 댓글서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 영상이. 아직 찾아보세요. 4년 전에. 그런 댓글 많았습니다. 뭐, 직장 그만두고 배달 뛰고 있다고. 만족한다고. 그 만족했다는 거 지금도 만족할까요? 그때 만족했겠지. 그때는 배달 라이더가 지금만큼 많이 없었고, 경기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달 코도 좀 많았단 말이야. 배달 프로모션도 나쁘지 않았고, 돈을 좀 소소하게 벌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배달 고인물에도 돈 벌기 힘들다 그래요. 많이 힘들다 그래요. 요즘에는 배달 고인물에도 배달 어플 한 4개 쓴대요. 한 3, 4개 쓴대. 왜냐 하나 가지고는 너무 적어가지고 배달 어플을 한 2, 3개 켜놓고 거기서 같이 잡는데 이게. 옛날에 하나만 잡고 그냥 하나만 잡아가지고 그걸로 돈을 벌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같이 켜놓는데요. 뭐 쿠팡이츠 그리고 배달의 민족이 2개 켜놓고 요기요도 켜놓고 거기다가 심지어는 지역 배달 어플도 켜놓는데 한 4개죠. 4개를 같이 켜놓고 이제 멀티로 한대요. 옛날에 하나만 켜놓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 3, 4개 켜놓는데요. 왜냐 한 군데만 해가지고는 타선이 안 맞으니까 콜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지금 배달을 빠졌는데 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일반 직장인 수준 이하로 버는 사람도 많을 거야 이게. 예. 근데 그 배달했던 분들이 접을 것 같아요? 직장 덜 올 것 같아? 이 배달일이 사실 양날의 검이에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 물론 배달로 돈 잘 벌고 배달로 만족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왜냐, 이 배달일이 장점이 뭔지 아세요? 이게 독이야. 나 이 장점이 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독 같은 장점이 뭐냐 하면 바로 그거예요. 바로 자유롭다는 겁니다. 배달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을 하면 느끼 못한 그 자유로움이 배달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자유로움이 뭐냐? 일단 출퇴근 시간에 제약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대 일한 만큼 일하고 집에 가고 싶으면 집에 가면 돼요. 회사는 그럴 수가 없죠. 회사는 무조건 출퇴근 시간이 있고 그거 지켜야 돼. 맞죠? 그리고 보통은 출근 시간보다 일찍 출근해야 되고 예, 일찍 가면 안 돼요. 예. 배달은 그런 게 전혀 없죠. 예. 그리고 누구한테 보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배달콜 받아가지고 배달 음식 받아서 그냥 원하는 목적지까지 배송해주고 나오면 끝입니다. 그렇죠? 정말 간단하죠. 근데 회사는 그렇지 않아요. 회사는 뭔가 하려면 항상 상사의 결제나 오더가 필요합니다. 맞죠?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어요. 말단 직원이. 회사에 돈 들어갈 있다가 어디 갈 때 항상 어디 갈 때 얘기를 해야 돼. 저 상사님, 저 잠깐 외출좀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갔다 와. 갔다 오고 나면 또 보고해야 돼. 예, 도착했고요. 결제 받았습니다. 그럼 바로 복귀하겠습니다. 이렇게 전화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말도 듣지 내 마음대로 합니다. 시킨 대로 해야죠. 그리고 눈치 받을 사람이 많죠. 회사 가면. 맞죠? 그냥 내 회사는 다 눈치를 봐야 돼. 예.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그런 게 많죠. 사실 회사가 피한 게 이제 피곤한 게 그런 거지. 일 자체가 힘든 것도 있지만 내 위에 많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알기로 눈치를 봐야 됩니다. 예, 맞죠? 내가 거기에 맞지 않게 함부로 행동할 수 없어. 우리나라 회사는. 근데 배달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예. 그리고 스트레스 같은 것도 없어. 상대적으로 적어. 배달에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대신에 사람한테 받는 스트레스는 적어요. 보통 우리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대부분 사람한테 받는 거야.
뭐 가치란 사손 아니면 이제 뭐 대표님이나 아니면 이제 거래처 직원 뭐 이런 직원들 이제 겪으면서 받는 이제 트러블 같은 게 분명히 있거든요. 뭐 사소한 거나 큰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 다 겪으면서 일할 수밖에 없죠. 어떤 일은 간에. 근데 배달은 그런 게 없어요. 배달은 뭐 고객한테 갑질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 웬만하면 잘 있지 않고 그냥 내가 시킨 오더 받고 물건 받아서 물건이나 아니면 음식 받아가지고 그냥 목적지 다 배송하고 나오면 끝입니다. 간단해요. 그런 일의 맛에 빠진 사람이 갑자기 직장 다닐 수 있을까요? 저 이걸 많이 우려했었거든요. 저 이 사람 받아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공장에서 일하다가 배달을 돌린다고 해가지고 자기 발을 그만두고 배달을 갔는데 막상 배달로 일해보니까 일이 힘들고 돈이 안 되니까 다시 들어오겠다. 절대 정 못합니다. 장난컨대.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배달로 뭔가 돈 버는 맛을 봤던 그 자유로운 맛을 봤던 사람은 일만 진짜 못 다닙니다. 예. 배달이 좋은 게 그런 거예요. 약간 독고다이잖아요. 독고다이. 맞죠? 팀플레이 하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뭔가 사람들하고 섞이는 거 싫어하고 말하면서 뭔가 이렇게 진행하는 거 싫어하고 눈치 보는 거 싫어하고 뭔가 압박받는 거 싫어하는 분들이 배달이 많이 하잖아요. 그 일에 익숙하잖아요. 그런 배달이 익숙한 사람이 갑자기 직장 들어가서 눈치 보고 보고하고 전화 주고받고 격식 갖추고 큐티가 항상 엄수하고 그런 애 정할 것 같습니까? 정 못합니다 이게. 이 배달이 무서운 게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좀 이미 배달 쪽에 발을 담근 사람이 다른 일반 직장으로 들어가는 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힘들어요 이게. 생각해봐. 이 배달을 했던 사람도 그냥 자기 시간 맞게 프리하게 했을까 맞죠? 내가 늦게 일어나서 뭐 배달 뛰어도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회사는 그럴 수가 없어요. 회사는 무조건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야 돼요. 예. 내가 전날 밤에 새건 잠 못 잔 건 일단 출근해야 돼. 그리고 시키는 거 해야 됩니다. 그거 할 수 있겠냐고요. 죄송하지만 견디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배달 일을 뭔가 할 때 정말 신중해야 생각을 해요. 특히 나이 어린 친구들이 이 배달을 뭔가 전업으로 하면 위험해요. 왜냐 보통 어릴 때는 직장 생활이니까 나이 먹고 뭐 정말 할 거 없으면 내가 나이 먹고 일반 직장 못 들어가고 그런만 스펙이 안 되면 뭐 배달할 수 있어. 근데 나이가 젊은데 이 배달을 맡들이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직장에서 적응하기 힘들어요. 이 배달은 오래 해봤자 그냥 배달이야. 뭐 직장생활 오래 하면 그래 커리어 쌓을 수 있고 야 기술 배우면 경력 삼아서 이직할 수 있지만 배달은 이직이란 게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배달 오래 한다고 해서 막 이제 경력직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급여가 올라간다 그런 게 아니죠. 오히려 오래 할수록 급여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그리고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이지만 이 젊은 친구는 받아주면 안 돼요. 네. 받아주면 안 됩니다. 또 그만둘 겁니다. 장난감 또 그만두고 또 배달지로 갈 거야. 네. 그래서 뭐 배달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보통 웬만하면 직장 다니기 좋습니다. 웬만하면 정말 배달로 큰 돈 버는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직장을 젊을 때 다니는 게 좋아. 나이 먹어서 직장생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말 안 하겠죠. 뭐 일반에서 다닐 바에는 뭐 배달이 낫다. 이제 그런 말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앞으로 점점 안 나올 거예요. 왜냐? 이 배달 쪽은 점점 레로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배달 음식을 적게 시켜 먹고. 근데 라이더는 많아져요. 뭐 라이더 중에 그만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쉽사리 그만두지 못해요. 생각해봐. 보통 배달을 했던 사람이 다른 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도 많이 없는데. 그렇다고 스펙도 안 좋은데. 아니 내가 배달 라이더 오래 했다고 해서 이거 어디 이력서에 적을 수 있냐고. 못 적을 거 아닙니까? 이게. 누가 쳐줍니까 그래. 그리고 배달 일 하는 사람 절대 다수가 다른 좋은데 못 들어가니까 배달 일 하는 거잖아. 자선책으로. 근데 배달이 돈이 안 된다고 접을 수 있나? 접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뭐 배달이 접으면 할 게 있나? 뭐 어디 들어갈 데 있습니까? 없거든요 이게. 아니 생각해봐. 지금 다른 쪽에 일이 없어가지고 배달로 들어오는 사람도 많단 말이야 이게. 노가다 일이 없고 공장 쪽 일이 없고 이러니까 아쉬운데 배달 뛰러 온 사람도 많잖아 이게. 근데 내가 지금 배달로 돈이 안 돼 접을 수 있냐고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 행동 옮기는 사람들 많지 않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배달로 뭔가 좀 돈을 벌었다 하는 사람들도 예전만큼 안 될 거예요, 예전만큼. 이 배달이 너무 과잉 공급 심해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 더 배달 쪽으로 뛰어든 사람 많다는 거. 지금 젊은 아가씨도 배달 그 분홍색 하이바 쓰고 많이 도전하잖아. 머리 길고 머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예. 옛날에는 못 느꼈는데 요즘 보면 약간 체구가 작은데 아담한데 그 바이크 타는 분들 있죠. 대부분 여자거든 그게. 예. 빨간색이나 분홍색 이제 그 마스크 쓰고 하이바 쓰고 하시는 분 있단 말이야. 옛날보다 많이 들었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제 여자도 많이 하고 어르신도 많이 한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막을 거야 이게. 하지 말라 막을 수 없잖아. 맞잖아요. 여자가 무슨 배달이야. 아니 뭐 돈 벌려면 해야죠 그거. 위험하게 하지만 해야 되잖아. 뭐 일할 데가 없는데 맞잖아요. 뭐 노인분들한테 늙었으면 그냥 쉬지 왜 어? 배달하고 있냐. 그럼 못하지 않습니까? 아니, 늙어도 노후 대비 안 돼 있고 뭐 생활이 부족하면 해야죠. 그럼 앞으로 할 사람도 많다 이거지. 그래서 뭐 작년도 레로션이지만 올해가 진짜 레로션의 끝판왕이 될 겁니다. 이 배달직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뭐 배달로 몇 시간에서 돈 좀 벌었다고 뭐 커뮤니티 올리고 카페 올리고 이제 그런 행동 못 할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예상을 했었거든 예전에 예상을 했었어. 그때 한 3년 4년 전에 배달로 돈 좀 번다고 좀 자만하지 마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그렇게 돼버렸네요. 정말. 그때 나한테 이제 뭐 공장 가서 기술비용 머리 정착을 해라 얘기하면 아이고 꼴값 도네. 이 사람 맨날 뭐 회사 다녀 얘기하네. 배달로 돈 좀 많이 버는데. 지금 그랬던 분이 안 보입니다. 지금 현재 안 보여. 물론 지금은 배달로 정말 큰 돈 버는 사람도 있어. 근데 예전만큼 일하면 설렁설렁 일하면 안 됩니다. 정말 워컬리처럼 일해야 돼. 근데 그렇게 일하면요. 직장 다니기보다 더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도 배달로 한 4, 500 버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 안 쉬고 일해. 안 쉬고. 밥도 안 먹고 일해. 정말. 그러니까 인터벌 없이 일하는 거야. 배달 좀 몇 개 하고 좀 쉬었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다음 거 잡아요. 귀신같이 잡아가지고 또 가가지고 이제 물건 받아가지고 또 배송하고 또 바로 잡고 또 음식 배달해서 또 예, 이제 넘기고. 그러니까 인터벌 없이 일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힘들어 여러분. 그런 분도 있을걸요 아마 진짜 중간에 쉬는 텀도 없이 그냥 무조건 배달만 하는 사람들. 기계처럼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야 돈을 벌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배달해본 사람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정말 한 4-5시간 정말 배달만 주구장창 하면서 있잖아요. 딴짓거리 안 하고 있잖아요. 뭐 유튜브도 안 보고 뭐 인스타도 안 보고 있잖아요. 그냥 오로지 배달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진짜. 진짜 기계처럼. 그렇게 하면요. 못 버텨요. 이게 사람이. 진짜. 그렇게 하면 웬만하면 일보다 힘들걸요 아마. 그렇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배달 시장에서 자기가 돈 좀 번다고 막 자랑하고 뭐 허세 부리고 아마 이런 사람들은 좀처럼 안 보일 겁니다. 예. 그리고 이미 배달로 뭔가 이제 몸에 익은 사람은 다른 직업을 가지기 많이 힘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